안녕하세요. 파산관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가장 최근에 파산 면책을 받은 사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한글 파일에서 일일이 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전자수송 파일은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PDF 파일로 이 인적사항이나 이런 좀 개인 신원 정보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파산 면책받은 결정받은 사안을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건 전자보고서입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 서울회생법원 213단독 규중 사무실 주소가 쓰여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채무자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건 번호 이건 제가 지웠습니다. 파산 선고일은 2019년 10월 14일 몇 달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정 기일은 제1회 집회 기일입니다. 2달 후죠. 2달 내지 3달 후입니다. 서울은.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그 다음에 채무자는 이제 이름은 제가 지웠고요. 58년생입니다. 여자분입니다. 변호사도 신청 대리인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이 최종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폐지 신청, 한가 포기 신청하는 건 이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면책 이견, 그 다음에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도 표시되는데요.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안입니다. 기존의 종이보고서처럼 최근 주거 이력을 쭉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 1블록 도시개발 아파트 임대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아마 SH공사에서 임대인이 된 그 임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1000에 월 14만원. 직업 이력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뭐 파출부라든지 식당 일용직, 뭐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파탄 원인은 결국 이제 아들 때문인데요. 아들이 2017년 6월경 중국을 드나들며 보따리 장사를 하고 싶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신청인 본인의 돈과 지인의 돈을 빌려 이제 아들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뭐 중국과 관련된 담배 관련 사업을 한다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 돈 저 돈 다 아들을 주었는데, 뭐 지금 현재 아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뭐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파산을 신청한 건데, 아마 이혼은 옛날에 했는데 이게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혼도 요즘은 이제 뭐 15년인가 20년 지나면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워낙 오래된 거는 사실 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무자는 결국은 이제 본인 기재하고요. 가족관계 아들 기재하고요. 파산 채권은 9,373만 원입니다. 이 특이한 게 이 보험회사 약관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아마 거의 다 대출 받아서 아들한테 사용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카드를 이제 계속 돌려막다가 합치니까 한 9,300 되죠. 제가 통장을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아들 내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돈이니까 환치기 비슷한 걸 해야 되니까 아들 내지 아들이 지정하는 데다가 꾸준하게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꾸준하게 이체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뭐 아들을 도와주다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로 보여서 결국 판사님도 주저주저 하시다가 면책을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채무자의 재산은 뭐 보증금 1,000만 원 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은 DB 동부죠. DB 손해보험 85만 원.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없고 배우자는 없고 부모도 뭐 다 돌아가시거나 재산은 없고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서 지금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은 어떻습니까? 면제재산이죠. 그래서 보험도 150까지는 면제재산이고요. 그래서 환가할 만한 재산은 없습니다. 이럴 때 내리는 결론이 파산 절차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근데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줄 때 파산 채권자들한테 그때는 파산
종결이라고 합니다. 돈을 나눠주긴 나눠줬는데 파산 채권자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재단 채권자, 그러니까 조세라든가 국가, 세무서에 나눠줬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파산 폐지입니다. 파산 폐지와 파산 종결의 차이점은 파산 폐지는 파산 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내는 걸 파산 폐지라고 하고 파산 종결은 파산 절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산을 해서 채권자들의 돈을 1원이라도 나눠주는 거죠. 1원이라도 나눠주고 끝나는 건 파산 종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파산 폐지하고 파산 종결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끝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파산 지금 현행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단 사건하고 하면 사건 구별돼 있죠. 그래서 면책 절차에서도 동시에 진행하니까 면책 절차에서도 관제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 아주 상투적인 문자로 해서 긁어다가 붙이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을 때는. 이의 사유는 이의 채권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채권자가 있을 때는 이의 사유를 기재하고 이의 사유에 대한 관제인 의견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인의 종합 의견.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 부치는 62년 돌아가셨고 생모도 60년 사망했고 계모 2015년 사망했고 살펴봐도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채 증계 경위는 앞서 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거죠. 칸을 채울 게 없으니까 아들이 중국에서 담배 관련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부터 돈을 요구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서 아들 내지 아들이 지정하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기장된 송금 수령인은 대부분 채무자와 무관하고 아들과 사업상으로 연결된 자들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모르고 현재 사업 실패와 아들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생명보험 계약은 전액 계약하여 해약 당시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고 현재 남아있는 돈은 85만원. 약관대출금이 이제 7천만원 정도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통장 내역을 살펴봐도 아들 내지 아들이 지인들과 관련된 사업 파트너들에게 전액 송금을 한 것 같습니다. 현액 주거지 보증금 1,000만원과 소액의 보험 해약한 금액 아까 85만원이었죠. 보유 중인 재산은 없습니다. 파산 절차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 자, 이거 보고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은 채무보다는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가 1,0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채무가 작다고 면책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근로 능력이라든가 현재 보유한 재산 이분은 지금 1,000만원변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채권자들 입장에선 이분이 하다못해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서 한 달에 한 150을 벌어서 월세 내고 차곡차곡 쌈짓돈을 모으면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정도 모여서 사금융을 하죠. 갯돈을 모으거나 해서 돈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1년에 몇백만 원. 그래서 차곡차곡 모이면 10년이면 억도 될 수 있죠.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걸 기준으로 그거는 찾아낼 수가 없죠. 관제인이. 1,000만 원에 14만 원. 다른 재산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아들과 관련된 그 사업 자체가 이미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고 환수했을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이제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2020년 2월 달에 1월 말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안을 한번 관제인 보고서를 편집해서 이런 면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아마 파산 신청을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채가 많고 적음, 근로능력이 있고 없음, 자산이 있고 없음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가, 이웃에 계신, 가까이 계신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쭉 체크를 한번 받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실은. 이 보고서 자체가 체크리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 주거 이력,
10년 쭉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부동산이 있다가 없어졌는지, 경매를 당했는지, 보증금이 좀 고액이었는데 사라졌는지, 이걸 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체크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로 과거 2012년 이후로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들의 주거 이력에 관계된 기본적인 전세금이라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거하고 이 직업 이력을 맞물려서 대조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은닉형인지 그냥 뭐 망한 상태에서 특별한 은닉 없이 파산을 신청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파탄 시기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관제인이 내라고 하는 그 채무자의 사실증명 있죠. 여기에도 이제 체납 사실이라든가 사업 내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죠. 그 세 가지를 대조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파산 신청한 경험은 관제인이 알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하루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이거죠. 직원들이 중복 접수라든지 지방에서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한 경우, 그 다음에 7년 전에 파산 면책 받고 신청한 경우, 뭐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현재 재산이 없으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정보를 쭉 쓰게 돼 있죠. 주민등록 등본상 혹은 뭐 등본이 없다 하더라도 직계가족, 부모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여부도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최근에 10년 내에 돌아가셨는지, 10년 전에 돌아가시더라도 미등기 상속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관제인이.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걸 조사하고 2020년 2월부터는 자녀들 거나 배우자 거는 받지도 않죠. 그냥 여기서 체크만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은 신청서에 있는 거를 쭉 기재하는 겁니다. 채권자 수대로 금액 자동 집계가 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집계가 될 수도 있어 대략적인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재산 채권은 뭐 재산이 있는 분들은 관제인이 세금, 4대 보험 이런 걸 먼저 우선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건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뭐 굳이 체크할 필요도 없죠. 재단 채권은 배당 환가형 사건에서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다음 현 채무자의 명의 재산, 현재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재산은 무엇인지. 일단 보증금이 문제되고 보험 해약 환급이 문제되고 일부 부동산이 있는 분도 있고 상속 재산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콘도 회원권, 자동차, 그렇죠? 유체동산은 기입을 안 하죠. 대부분 자산이라는 거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죠. 부동산, 동산, 예금입니다. 보험.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부동산과 동산과 금융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쭉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5년 명의 재산은 뭡니까?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세무별 과세증명서를 보고 알 수 있죠. 과거 처분한 내역. 그 처분한 내역을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편파행위라든가 사행위가 있으면 아니면 은닉행위가 있으면 또 관제인이 나서서 원상회복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면책 불허를 시키거나 그 과거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에 전현 배우자 재산 조사하게 돼 있죠. 아마 이게 뭐 앞으로 이제는 기재를 안 하죠. 이거 전현 배우자. 다만 이혼과 관련해서 최근에 2년 내에 이혼하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이나 협의혼 하면서 양육비라든가 재산 분할 위자료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관제인이 조사를 해서 그 2년 내에 과도한 분할이다 하면 취소소송, 부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에만 조사를 하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이제 조사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임차보증금이 한 1억 된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배우자 재산을 조사하게 돼 있죠. 혹시 과거에 있던 돈이 은닉이 돼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모든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하고 뭐 부채만 걸머지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 2020년 2월 이후에도
배우 재산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들이면 아들 재산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 재산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부모 재산. 부모 재산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안 하죠. 이제는 예외적으로 은닉 혐의를 알 수 있을 때, 의심이 될 때만 조사하게 돼 있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13, 14, 15는 원칙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관련성 있는, 은닉 관련성 있는 혹은 편파 행위와 관련된 행위가 의심스러울 때는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 자산, 한가 포기 자산은 자동으로 여기 뜨게 돼 있습니다. 전산에 의해서 이제 포기유 쓰고요. 그다음에 한가 진행 재산은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경매 관련 자산은 여기다 쓰게 돼 있습니다. 기타 조사사항, 뭐 이제 특이한 사항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체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채무자에 대한 모든 면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